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굴러갑니다. 마이 머니. 네, 성격 심리 검사에 MBTI 테스트가 있다면 경제 심리 검사에는 NPTI 테스트가 있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자산군 가운데 나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그리고 그에 앞서서 나에게 맞는 투자 성향은 무엇일까? 오늘도 MBTI 테스트 통해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 MBTI가 무엇인지 조금 더 심화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했었던 이민규 본부장님뿐 아니라 이 MBTI 테스트를 처음 개발하신 박사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제 트렌드 재테크 트렌드 시간은 이민규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환경에서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박사님 오신다고 이렇게 좋은 곳을 하니. 네, 그럼요. 그렇다고 좋습니다. 뭐 우리 본부장님을 홀대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재테크 트렌드 시간에 좀 분석을 같이 해보고 아쉽지만 오늘은 일단 시청자 전화 연결은 하지 않는 걸로 대신에 박사님을 모시고 더 정확한 이야기 나눠본다고 하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1, 2회차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1회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어떠한 테스트인지 소개 그리고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2회차 때는 조금 더 심화적으로 사례자 그리고 사례 본 검사들을 모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재테크 트렌드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어린이 펀드 이야기인데 최근에 어린이 펀드를 되게 많이 가입을 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어린아이들, 우리 옛날에는 뭐 어렸을 때 주식 계좌 만들어주고 막 그런 것들 사실 유행이었었던 맞아요. 적이 있는데 유행했어요.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계좌를 만들어달라고 했었어요. 엄마한테. 역시 어렸을 때부터 네, 똑똑하셨던 그때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 소속사 주식을 사달라고 오. 엄마한테 계좌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 뭐 어린이 펀드라고 해서 뭐 요즘에 유행했다라기보다 사실 전부터 있었거든요. 10년 정도 훨씬 더 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부터 이 성인 기준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그들이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열풍으로 인해서 근데 또 주식만이 또 답이 아니다. 왜냐면 주식으로 힘들으셨던 분들도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 펀드가 좀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해요. 왜냐면 워낙에 어릴 때부터 만들어주다 보니까 당연히 중장기 이상으로 기간이 가게 되고 그래서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어린이 펀드라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세뱃돈 받을 때 아니면 용돈 같은 걸 이제 모아서 미리미리 굴려주는 개념인데요. 어린이 펀드에는 그래서 어떠한 투자 상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어린이 펀드 중에는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의 한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무려 수익률이 156.69% 라고 하는 엄청난 수익률을 사실 기록하고 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 안쪽이기는 합니다, 아마. 예. 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에 무엇이 사실 들어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린이 펀드면은 뭐 뽀로로 회사에 투자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것은 엔터 이런 걸 수도 네, 있고. 맞아요. 네. 그러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자산의 한 60% 이상을 국내의 어떤 저평가된 우량주나 좀 성장 잠재력 있는 회사들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수익이 잘 안 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최소 10년 이상 투자를 하고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펀드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뭐 5살 때, 6살 때 쓸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닌 적어도 뭐 중학교 갈 때 아니면 뭐 대학교 갈 때를 바라보고 해주다 보니 조금 중기 이상,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다 보니 그런 펀드 라인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게 처음에는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지만 점차 갈수록 잠재력을 폭발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이 펀드라고 해서 장난감 회사 주식을 사모으는 게 아니고 우량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회사의 어린이 펀드도 있을까요? 네, 다른 회사의 어린이 펀드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인도에 분산 투자를 하는 미래셋의 또 다른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뭐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술주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하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가입자분들께서 이제 주의하실 것들은 사실 순자산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을 선택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이 순자산 규모가 뭐가 크다 뭐가 작다라는 것은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네. 못해도 10억 원. 좋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적어도 뭐 100억 이상 되는 순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사라고 했었을 때도 자산을 작게 굴리는 것과 크게 굴리는 것이 있으면 어디에 더 신경을 쓸까요? 더 크게 굴리는 네, 더 크게 굴리는 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자본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런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회사가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조심하겠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난다는 건 아닌데 네. 그만큼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청자분들께서 어린이 펀드에 관심이 가져서 뭔가를 찾아본다라고 하시면 순자산 규모가 적어도 10억, 못해도 한 100억까지 전후에 달하는 펀드들을 고르신다라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또 ETF의 그 운용 규모가 너무 작으면 매도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린이가 아이 때부터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준다면 나중엔 그 규모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할 때도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순자산 규모가 10억 이상인 상품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실 때 이 어린이 펀드가 꼭 아니더라도 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가입시켜주기 좋은 상품들이 있다 하는 거 있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 중기 혹은 장기로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수익이 너무 잘 났을 때에 대한 대비입니다. 잘 났을 때도 네. 우려가 있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자산 관리를 하면서 리스크가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뭐예요? 번째는 수익이 잘 안 났을 때 리스크. 수익이 안 났을 때는 뭐가 리스크죠?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뭐 너무나도 명백하고 당연한 네.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수익이 너무 잘 났을 때도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이 잘 나면 내가 번 수익 있죠? 거기서 뭔가를 떼어가요. 세금. 그렇죠. 세금을 떼어갑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잘 벌어본 적이 없어서 세금을 낸 적이 없어서 이건 나한테 리스크하지 않은데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 자산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익이 잘 나면 잘 날수록 세금을 많이 떼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절세나 비과세와 같은 부분들은 당장 내가 저 다음 달부터 이거 세금 혜택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볼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한마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수익이 잘 날 거에 대한 부분도 우려를 하고 사실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을 수익이 잘 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필연적으로 세금에 대한 리스크가 노출이 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익이 잘 나는 펀드라든지 투자 상품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들을 조금 찾아서 그런 것들을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린이 펀드 상품 중에 좀 절세 혜택이나 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도 있을까요? 네, 그런 상품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요. 네. 증권사나 보험사의 상품들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두 회사 모두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찾아보시거나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펀드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투자의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투자 교육,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오늘은 이민규 본부장님과 이 재테크 트렌드 시간만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 정우식 박사님 모시고 MBTI 테스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본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는 MBTI 연구원의 정우식 박사님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앞서 출연한 그 이민규 본부장님 통해서 MBTI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연구원이 뭐 하는 곳인지 저희가 대강은 들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창립을 하신 분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소개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 MBTI 연구원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설립이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MBTI 연구원은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살고 못 살고 할 때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쪽에 포커스를 두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보이지 않는 심리가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한 5년간 연구를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사를 만들고 또 사람들한테 적용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을 시켜서 실제 사례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경제에 관한 심리 진단 또 경제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건전성 평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굉장히 경제 또는 부자 되는 방법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심리를 연구하신 거니까.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원래 이과이신가요? 문과이신가요? 원래 문과입니다. 아, 정말요? 저는 경제를 숫자로 보지 않고 그냥 스토리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인문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렇군요. 사업 또한 인문학이다. 네. 그렇게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카메라 돌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앵커님? 이라고 물어보셨어요. 부자 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심리와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인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일단은 소득원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소득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일을 하든가 장사를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그렇죠. 그럼 그것이 결국은 소득의 양을 만들 거예요. 그 팩터가. 소득의 양. 그런데 그것만 있다 그러면 벌써 직업으로부터 뭐 부자와 관련이 결정났겠죠. 그런데 좋은 직업을 가지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소득은 적지만 시간이 가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변수가 뭘까?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심리예요. 특별히 돈에 대한 심리, 경제 심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요소를 다 건강하게 할 때 정말로 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앵커님도 제가 경제 심리만 조금 손을 봐드리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그 테스트 해봤거든요, 교수님. 제가 뭐가 나왔냐면 그 MSIG에서 MSI가 나왔어요. G가 없으시네. 네, G가 없더라고요. 좀 나누세요. 나누기 시작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이게 뭐 도덕적이라든지 종교적이라든지 보면 나누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 순서가 존재합니다. 순서가. 첫 번째 돈을 벌고 M. 그다음에 돈을 잘 관리해서 남기고 그다음 남긴 돈을 적절히 투자해서 불리고 그런 다음에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벌자 말자 나누면 정말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쵸. 내 통장에 돈은 없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본인 우리 앵커님은 돈을 벌고 잘 관리하고 투자해서 통장에 돈은 불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한테 나누기 시작하면 그게 나누면 사회적인 자산을 형성해요. 그게 사회적 자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사람을 사는 거죠. 신뢰를 얻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나를 도와주게 되고 좋은 기회가 오잖아요.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나누시면 본인의 미래 자산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위를 꼭 키우세요. 이제는 좀 아끼지 않고 너그럽게 좀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남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도와준 게 아니고 퍼주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거 그죠? 어떻게 구분해요?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죠. 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퍼주기예요. 아, 나는 도와줬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돈을 남한테 준다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니다. 그래서 꼭 도와줄 사람한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일어나는 힘은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 도와줬으면 그 사람 결국 일어나지도 못하고 내 소중한 돈도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뭐예요? 나는 도와줬잖아요. 네.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퍼주기는 돌아오지 않고 나눈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보셨는데? 아니, 그 MSIG 중에 따지고 보면 제일 힘든 것, 어려운 게 G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시청자 전화 연결을 몇 주 동안 했거든요, 박사님. 예, 예. 거의 40대 정도 되는 비교적 젊은 분들이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분들은 나이대 세대가 조금 젊으셔서 그런지 G가 거의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G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 우리가 돈을 나눈다는 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면 나누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단돈 10,000원이라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부를 하게 되면 나 많이 했을 때 내주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나누고 싶다는 마음은 다 가져요. 네. 근데 돈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부터 조금씩 나누는 사람들은 그런 내 마음이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보면 사정이 안 돼서 미래가 불확실해서 나는 돈을 안 나누게 된다는 게 정당성이 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거꾸로 했을 때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좋습니다. 네.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G부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M과 S 그리고 I를 잘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사실 네,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 메이킹 머니. 당연하죠. 돈을 많이 당연하죠. 버는 거잖아요. 네, 우선 보세요? 그거 하기 전에 M과 I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M은 메이킹 머니고 네. I는 get money예요. 아하. 뭐가 어때요? 다르죠? 느낌이 어때요? 메이크 머니가 좋을 것 같아요? get money가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get이 뭔가 당연하죠. 항상, 그렇죠. 네, 그냥 공짜로 얻는 그렇죠.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생의 출발은 메이크 머니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내 직업을 통해서나 아르바이트나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출 관리를 통해서 건전하게 자기 미래를 위한 자본을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I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얻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주체가 아니라 남이 해주는 걸 내가 얻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투자 전문가들이 내 대신 일을 하면 되는데 나는 메이크머니를 해야 될 입장인데 겟머니를 하고 있으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메이크머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본업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때요? 소득이 올라가겠죠. 네. 자기 하는 일에 전문성을 키우고 남보다 더 뛰어나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수입이 증대되겠죠. 그게 이제 메이크머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메이크머니는 자기 하는 일에 전문성과 실력을 키우는 것과 또한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그래도 인성이 안 좋으면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조직에서 인성은 뭘까요? 협력하고. 네. 그죠? 코어할 수 있는 거. 네. 그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끈기. 뭐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조직에서 보면은, 야, 저 친구는 정말로 실력도 뛰어나고 인성도 좋아.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겠죠? 네. 근데 반대로 저 친구는 실력도 없고 인성도 안 좋아.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방출되겠죠. 그렇겠죠. 조직에서. 그러니까 방금처럼 M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팩터예요.
그렇군요. 확실히 많은 것이 함축돼 있네요. 네. 능력뿐 아니라 네. 인성적인 것도 그렇죠. 이 M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인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웃으면 뭐가 오죠? 복이 옵니다. 아닙니다. 돈이 옵니다. 아, 돈이, 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생각 하나의 차이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앵커님이 나와서 웃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보고 싶잖아요. 네. 여기 프로그램에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보니까 별로예요. 그러면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돈이 온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집에서나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항상 웃으면 뭐가 온다? 돈이 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여러분 TV 보고 계시다면 한 번씩 웃어주시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크게 웃을수록 뭐가 김치. 온다? 크게 오는 거죠. 좋습니다. 예, 예. 자, M에 관해서 이렇게 또 인문학적인 얘기까지 녹여서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S, 이 스펜딩,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아끼기만 한다고, 절약만 한다고 해서 S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S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낄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오. 본능적으로 아끼는 걸 싫어해요, 본능이. 근데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좀 아끼라고 그러면 상대방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안 좋죠. 만약에 남편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돈을 더 벌어라 그러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보고 싸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끼라는 단어와 절약이라는 단어는 뭐 사전적인 의미로 맞는 것 같지만 본능적 심리적인 언어로서는 이게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다른 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어떤 내가 돈을 쓸 때 이게 기준 자체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보면 밤에 거실에서 불을 켜고 TV를 보고 이런 불들은 전부 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겨울에 춥다고 했을 때 난방을 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끼기 위해서 불도 끄고 이런 게 그래 절약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원비가 더 나와요. 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꾸로 그런 말씀드리면 거실에 있을 때는 그렇게 누리지만 우리 화장실에 불은 꺼져 있어야 될까요? 켜져 있어야 될까요? 화장실은 갈 때 아니면 꺼놓는 게 그렇죠. 좋죠. 방의 불은, 작은 방의 불은. 꺼놓는 게 좋죠. 그런데 켜져 있다면. 그건 그럴 때, 낭비네요.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왜 불을 꺼야 되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본능이 안 받는다 그랬죠. 대신에 저게 필요하니? 하면, 필요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스스로 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되고, 필요 않을 때 안 쓰는 것만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누리며 쓰려고 모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세요. 돈 한 푼 못 쓰고 돈을 모으면 뭐합니까? 그 돈을 누가 쓸 것 같아요? 자기는 못 쓰고, 거기에 기여하지 않은 자식이 제3자가 쓰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스pen딩을 잘할까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충동구매 가소비라는 단어를 한 방에 없애려고 그러면 계획과 실행만 일치시키면 된다. 계획과 실행을 일치시킨다. 그죠. 이번 달에 내가 뭘 쓸 건지를 계획하고 그대로 쓰게 되면 충동구매도 없고 가소비도 없잖아요. 근데 계획을 하지 않고 쓰니까 충동구매, 계획을 하지 않는 하나를 살 걸 2개, 3개 사니까 뭐예요? 가소비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2개, 3개 살 거라고 계획하고 그대로 쓰면 계획 구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는 홈쇼핑에서 내가 한 50만 원을 쓸 거야 라고 미리 계획하면 이게 충동구매일까요? 계획 구매죠. 그러네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내가 홈쇼핑 보면서 우리 속된 말로 낚였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고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쓰기로 작정했다면 보면서 내가 자신 있게 고르겠죠, 그죠? 아하. 그것도 일종의 신나는 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계획만 하면 네.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이번 달에 홈쇼핑에서 한 30만 원 정도는 지출하기로 그렇죠. 계획했으니까 뭘 살까? 그렇죠.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그러면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군요.
지금은 이번 달부터는 네. 내가 얼마를 쓸 거라고 계획하시고 예. 그대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달에 스스로 뭐 한다? 자기가 스스로 줄이게 될 거예요. 아. 그럼 제가 이제 코칭을 할 때는 이렇게 해요. 쓰는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계획을 하라 그러고. 근데 그거 보니까 뭐 가족끼리, 부부끼리 영화를 같이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쓰게 만들어주는 거죠. 말일날 보니까 거의 안 쓴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썼으니까 지금 예금 부자로 그걸 넣으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럼요. 오늘 가서 보고 오세요. 왜? 계획하고 실행이 목적이지 돈을 아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혼이 나니까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 거면 하겠죠? 예. 본인 스스로 안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필수적인 소비만 적게 그러니까 되겠네요. 본인한테 그렇게 적용하는 과정이 테라피죠. 코칭이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때로는 어떤 사람 같으면 지나친 소비 충동 구매를 한다고 카드를 안 주잖아요. 뺐잖아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제 심리라는 것을 모르는 어떤 솔루션들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경제 심리를 알고 나면 이게 변화를 주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을 찾아가면 이렇게 소비 테라피 솔루션까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네,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베스팅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좀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투자는 결국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세 가지. 시간이 많이 주어져야 되고. 아하.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굴리는 돈이, 매월 적립되는 돈이 양이 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같아요? 시간 장기적으로. 네. 높은 수익률로. 네. 한 달에 10만 원보다 100만 원 하는 게. 미리 결정 났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오늘 하루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어때요? 단기적으로 보면 플락추에이션이라고 해서 진복이 많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평균 수익률이 되잖아요. 이게 투자의 원칙이에요. 근데 네.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어떤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의 안정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갑자기 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 보니까 위험이 따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그럼 코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위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죠. 투자가 100이라 그러면 우리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포트폴리오에 비중이 필요하고 제일 마지막은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잖아요. 그게 되죠. 투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처럼 네. 내가 다 날려도 일정한 부분을 가질 수 있는 것만 있다면 나머지는 기회를 투자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미래를 위한 그런 상품도 꼭 필요하다. 대신에 거기에 속된 말로 몰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게 다시 설명드리지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저는 투자에 실패해봤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게 심리잖아요, 결국. 네. 그러니까 심리가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다면 결국은 팩터는 뭐예요? 돈을 못 크는 거죠. 그럼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어느 정도 커야 본전이 될까요? 그럼 1년에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 벌어줘야 화폐 가치가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것까지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어야 어때요? 이게 건강한 경제 심리죠. 그러면 이제 투자에서 핵심 포인트는 최소한 물가 수익률 이상으로 상승률 이상으로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익률의 폭을 정하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최소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그리고 아까처럼 소비와 지출을 통제를 잘 했었어. 네. 계획적으로 해서 네. 굴릴 수 있는 돈을 많이 만드는 것. 아하. 그랬을 때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수익률도 있고 안정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한다면 본인의 미래는 부자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투자가
두렵더라도 네. 반드시 투자는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당연하죠. 말씀. 네, 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MSIG 각각 무엇인지 알아봤는데 네. 사실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MBTI 테스트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예. 그래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MBTI 테스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MBTI와 NPTI는 MBTI는 성격을 본다고 보면 네. NPTI는 돈에 대한 성격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MBTI를 보면 서로가 다름을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네. 저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성격에 대해서 다름을 알게 하는 거는. 그런데 성격을 이해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해는 돼. 근데 이 경제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커플들이 이혼하는 확률이 엄청난데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MBTI는 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제의 문제를 알게 줄 수는 없잖아요. MBTI는 돈에 대한 성격인데 서로가 만났을 때 부자가 될지 안 될지를 미래를 알려 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이 MSIG 중에 MSI잖아요. 네. 우리 앵커님은 나중에 돈이 없어서 힘들지는 않겠는데 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럼 저의 배우자가 G를 갖고 있으면 궁합이 좋은 건가요? 그런데 G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예요. 본인은 MSIG를 해서 통장에 다 풀어나오고 있는데 G만 있는 사람은 이거가 맨날 나눠주려고 할 거예요. 그럼 네. 어때요? 안 되죠. 그쵸. 그럼 본인은 MSIG를 만나야 돼요. 4개 다 있는 걸 만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이걸 검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경제궁합이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본인의 MSI와 예를 들어 G가 만나면 부자가 될 확률이 커플이 40%도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G의 유행을 보면은 박애주의자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딱 했는데 어때요? 아유. 그러니까 경제 심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밖에서만 그렇게 인자하게 베풀고. 그러니까요. 터지죠. 그러니까 성격과 돈에 대한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경제 심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왜 실패하냐 그러면 실패하는 경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네. 경제 심리 검사예요. 네. MBTI입니다. 이 MBTI와 가장 다른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MBTI는 16가지의 네. 특성 유형이 있는데 다 고유하게 각자의 개성이 있어 존중해주자라면 네. MBTI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MSIG. 맞아요. 그러니까 4가지 속성을 다 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 네. 경제 심리적으로 그래도 부자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MSIG가 되기 위해서는 좀 노력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자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사실이고. 네. 자기 스스로 부정하면 뭐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객관적인 도구를 통해서 검사 도구를 보면 모델이 나와 있잖아요. MSIG라는 게. 네.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게 나와 있으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각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솔루션을 하나씩 주고 코칭을 하게 되면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어떤 훈련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죠. 유형별로 다 달라요? 유형별로 다 다르죠. 유형별로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세스는 생각을 고쳐요. 네. 아까처럼 나는 계획하지 않고 그냥 소비한다. 이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계획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분한테는 계획한다는 생각을 이제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쥐가 모자란 사람도 뭔가 그렇죠. 한 달에 얼마씩 뭐 기부하라 네. 또는 나눔을 위해 써라라고 네. 계획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계획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죠. 이 경우에는 심리 자체를 지휘를 하면 부자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 될 수 있는데 지휘를 하면 더 큰 부자가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죠? 그런데 또 한꺼번에 많이 하라 그러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게라도 고정적으로 도우는데 시작하면은 그게 선수단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코칭 방법이 어때요? 네. 너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각 네. 유행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음. 우선은 그분이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도우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해주는 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네요. 돈 문제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담을 해주신다고. 당연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네. 돈 스트레스를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빌려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그래요. 주면. 당연히 하죠.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도. 그것도 자기가 해주세요?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라는 게 네. 정당하게 내가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는 본성이 항상 직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부담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직면하면 어때요?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니까 좀 기다려줘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거꾸로 피하려고 그러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 부담이 오잖아요. 그게 하나의 사례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통해서 실패했다고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실패를 해왔으면 앞으로 또 다른 고통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끊는 방법이 뭘까요? 투자를 안 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투자를 그렇다고 안 할 수 있겠어요? 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지형과 방식으로 바꿔서 거꾸로 해보는 게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주 위험한 걸 투자했다면 그나마 많이 낮춰서 힘들잖아요. 안전하게 하는 거. 안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충동구매 하시는 분은 어느 순간에 하나도 쓰지 말라고 하면 될까요? 힘들죠. 그 계획을 하나씩 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심리라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당신 남편에 대해서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전혀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아니라 원수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사람은 오늘 갑자기 너무 사랑하는 걸 바꿀 수 있을까요? 심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전혀 아니다가 아니다로 한 칸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차근차근히. 그렇게 심리라는 거는 단계 하나씩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 어때요? 확 하려고 그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라는 거, 스트레스는 본인이 계획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잘못됨에 대한 스트레스니까.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거지, 영원히 스트레스 없는 방법이잖아. 이것을 설명해 주면 많은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좋습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현명한 말씀이었는데, 계속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연인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가장 갈등의 원인, 불화의 원인으로 많이 꼽히는 게 이 경제적인 문제나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이 MBTI에도 궁합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MBTI처럼. 예. 그게 실제로 관계에서 좀 발견이 되는 건가요? 그런 사실이죠. 궁합들이? 저희가 MBTI 검사가, 종합검사가 벌써 검사하신 분이 네. 12,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MSIG 검사하신 분도 거의 네. 5,000명이 넘고, 그래서 저희들은 검사 도구가 많은데, 사실 한 5만 명 정도가 임상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만들어진 과학적인 거니까. 네. 그랬을 때 MSIG와 어떤 유행이 붙으면 확률이 얼마가 부자가 된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제궁합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MBTI 연구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똑같은 돈을 벌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실패를 하고 문제가 올까라는 고민에 찾아낸 게 아까처럼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를 어떻게 하면 서로가 올라갈 수 있을까 상승해서 그럴 때 말로 해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만들고 눈에 보여줄까라는 게 너무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 궁합표를 보면서 스스로가
한 칸씩 올리면 어디서 만나지? 그럼 확률이 얼마로 올라가지? 이걸 보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MSIG 검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100세 이상까지 살아야 되는 부부가 제일 핵심이 되면 나중에 되면 돈일 건데.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 사랑이 좋지만 나중에는 현실로 돌아갈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돌싱이 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지금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다른 궁합도 좋지만 이 궁합을 꼭 보시라. 그럼 서로가 돼서 부자 확률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가 헤어져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 검사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솔루션을 드리잖아요. 네.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하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가더라도 종합검진을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겁이 나서 안 가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가든 안 가든 내한테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걸 보시고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네. 아닌 거는 이 기회가 온 거죠. 바꾸면 되는 거죠. 네. 꼭 갈등이 있으신 부부가 아니더라도 당연하죠. 결혼 전에도 이렇게 찾아가서 온라인으로도 또 검사가 가능하잖아요. 다 테스트해보고 좀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조율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또 박사님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케이스를 보셨을 거잖아요. 네. 이 부부 또는 이 커플 아니면 이 모녀 진짜 성향이 안 맞는다 하는 어떤 최악의 그 대상자가 있었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교수님의 썰이 궁금한데요. 사실은 안 맞는 사람이 많죠. 대부분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대부분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강도의 차이더라고요. 아까처럼 자린고비가 작은 자린고비가 큰 자린고비한테 구박을 받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겠네요. 네네네. 똑같은 100만 원을 가졌다면 아내는 90만 원을 저금하는데 남편은 70만 원 저금한다고 해서 90만 원 저금하는 사람한테 구박을 받아요. 충분히 많이 저금하지만 그렇죠. 평균적으로 볼 때는 30도 저금도 안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갈등이 나는 부분들이 그런 강도의 차이들이 많더라. 그렇게 했을 때 그 강도를 보면서 서로가 포용하고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MBTI 검사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저는 MBTI 검사에서 경제심리를 다시 정의를 해드리면 네. 이게 뭐냐 그러면 돈에 대해서 생각, 태도, 신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딱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쓰거나 불리거나 나눌 때 나도 모르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충동구매하게 됐지라는 결과예요. 안에 충동구매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보면 어때요? 지름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있는 거예요. 지름신이 실제로 있다. 그래서 MBTI 종합검사 전체를 보게 되면 재무심리 유행검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마음의 속성 중에서 8가지 유형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는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이 있어요. 예. 이것은 돈을 나한테 많이 만드는 데 작동하는 거예요. 네네. 모험가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고요. 자린고비는 돈을 안 쓰고 지키려는 거예요. 네. 그럼 투자는 키우려는 거예요. 네. 숭배형은 돈에다 악착한 거예요. 어때요? 돈이 많이 벌겠죠? 네, 그렇죠. 근데 반대 방향에는 뭐가 있냐면 유아형, 배짱이형, 네. 일확천금형, 패자형이 존재해요. 이것은 나한테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갖다 주는 심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부자 유형이고 하나는 가난의 유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돈이 생겼을 때 갈등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는 거죠. 그거는 심리 안에서 갈등이에요. 어떤 심리와? 자린고비 심리와 유아형이. 둘 중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지르기도 하고 안 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고민해보시지 많잖아요. 그게 안에 내 내면에 있는 심리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네네. 그럴 때 본인은 아마 자린고비 쪽을 힘을 더 실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어때요? 유아형이 더 실어주니까 어때요? 그쵸. 맨날 갖고 다가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을 만나는 남자분은 행복할 것 같아요. 잘 지키려고 그러니까. 쥐만 있으면 되니까 제 남편이 그렇지. 많이 쓰기만 하면 되니까 많이 보시고 소개하세요. 네, 베풀고 네네. 그런데 이 경제 심리가 더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게 뭐예요. 보고 듣고 배우고 자리 잡는다 그랬잖아. 자식한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MBTI 검사를 받아야 될 이유, 자식이 건강하고 부자로 살려 그러면 내 심리가 그대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대물림되니까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청자분들도 제 말씀을 듣고 돈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그냥 막 던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말. 돈은 써야 많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누가 만드는 거죠? 이 단어를?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어때요? 그게 머리에 딱 박혀요. 그래서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돈이 맹령을 내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썼는데 안 들어오면 아빠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아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돈이 왜 안 들어오지? 그래서 방금처럼 우리는 반드시 MSIG에 대한 부분이 균형을 잡게 하고 이게 순서가 작동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래서 돈에 대한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이 아니라 네. 돈 교육이 필요합니다. 돈 교육. 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돈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 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만드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네.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뭐만 하면 돈이 벌리는 거를 벌 수 있는 거 가르쳐주잖아요. 투자하면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네. 오히려 반대가 나는 거예요. 돈을 어렵게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오는 거 모든 정보들이 쉽게 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한다 그러면 막 너무 쉽게 번다고 그러죠. 네. 나같이 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반대로 교육을 시키는 게 미래를 위해서 참 중요하다. 그러면 이 MBTI 검사도 어릴 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어릴 청년일 때, 때나? 예, 네. 어릴 때 할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청소년 검사도 있어요. 청소년 검사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저기 고3까지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걸 보면 깜짝 네. 놀랍니다. 왜요? 부모하고 그대로 맞아니까요. 아, 부모님이 가르친 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크로스로도 오는 경우가 있죠. 네. 엄마를 반대로. 닮은 경우, 아, 아빠를 닮은 아빠 경우. 닮은 그 경우도 여전히 있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왜 그래? 뭐 아빠를 닮았어. 맨날 그러냐. 이 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자녀라도 누구를 닮냐에 대해서 하나는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안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게 알려지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네.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는 경제상을 만들려야 하면 지금까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부분도 계속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이 경제 심리가 어떤지를 보고 이게 더 개선이 된다면 상승 효과를 가져올 거니까 네. 반드시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박사님. 박사님은 부자이신가요? 부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해 네. 주시는 분 참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만들어지는 돈들을 네.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또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잘 모아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예를 들어서 뭐 현금 자산도 뭐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남편은 대기업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죠. 계속 뭔가 돈을 벌고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를 누가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평가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현찰을 보죠. 아, 그쵸, 그쵸. 당장에 이제 돈이 되는지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캐피탈 게인을 얻는 거고요.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돈에 대해서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있고 네. 대신에 저는 사업가잖아요. 또 네. 대학 교수인 동시에 사업체를 4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오, 그래서 저는 부자예요. 부럽습니다.
할 수 있어요. MSIG 형이시군요. 예. 네, 지금까지 부자 교수님, 정우식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아니, 이제 마음도 부자시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부자다라는 예, 말씀이었고,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나마 한마디 해주시죠. 경제 심리를 알아야 되냐, 마냐의 선택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왔다면, 지금부터는 본인의 경제 심리는 아는 게 필수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경제 심리를 인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 심리는 내가 부자로 갈 수 있냐, 실패할 거냐의 하나 트리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숨은 결정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경제 심리라는 게 있구나. 그 나한테도 있구나. 나의 경제 심리를 한번 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이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진짜 좋은 테스트인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 맞습니다. 검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무료 검사도 있으니까 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NPTI 연구원의 정우식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NPTI 테스트에 관한 소개 그리고 심화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전화 연결은 계속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 연결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머니는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사례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